자, use state라는 리액트 훅을 쓰려면은 리액트한테서 받아와야 됩니다. 다른 데서 쓰는 게 아니라 리액트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불러오기부터 해야 됩니다. 경로까지 무조건 적어줘야 되고요. 자, 이제 변수를 한 개 선언해 보겠습니다. const string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한 큐에 만들어 줍니다. 리액트의 use state의 이 괄호 안에는요 초기 값을 담으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예전에 공식 문서에 있던 const initial state를 쓰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random text. 자, initial string이 더 정확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string 출력됩니다. 이렇게 기본 값을 위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다가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text. 자, 이렇게 string 타입 만드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tring 타입은 무조건 input과 거의 많이 쓸 겁니다. 자, value를 string을 연결하고 한 번 더 보여드리겠는데 onChange라는 속성을 탭 하시고 검색한 다음에 이벤트를 꺼내옵니다. 여기는 무조건 function이라는 함수가 들어올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함수로 인라인 스타일로 작성하시는 방법이 1번. 그래서 이벤트를 받아온 다음에 set string을 e.target.value 이렇게 해주시면은 텍스트가 변환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석 처리한 게 낫겠죠? 두 번째 보여줄 내용은 onChange 속성에다가 함수를 집어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const onChange 이렇게 하셔가지고 set string 하시면 되는데, 자, 형태가 중요합니다. 형태. 여기 형태 잘 보세요. 이벤트가 화살표 함수로 오른쪽에 전달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뭐 똑같이 적을 수 있냐면요, 똑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얘가 주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target value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그 플레인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벤트가 뭔지 몰라요. 얘도 여기다 꽂아주고 있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꽂아왔을 때 인자값이 뭔지 모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아래에서 onChange를 입력할 때는 이 점 누르게 되면은 자동 완성을 시켜가지고 뭐 입력할지 힌트를 막 주지만 여기는 힌트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onChange 안에다가 직접 작성을 하면서 이라는 친구가 뭐구나를 안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셔야지만 됩니다. 처음에는 코드가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입력 잘 되고요. 자, 세 번째 const를 function이라 바꿔볼게요. function onChange set string에다가 target. 자, 안 받았죠? 받아오고 target.value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작동이 잘 될까요? 네, 잘 됩니다. 자, 그럼 function이나 const를 써도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형태가 깨져버립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형태 비슷하지만 다르죠. 화살표가 없으니까 조금 눈에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펑션보다는 차라리 화살표 함수를 쓰는 게 여러분들 눈에는 더 익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위가 더 좋아요. 이게 자, 눈에 익기 때문에 위에가 좋다라는 말씀 드린 것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펑션 써도 돼요. 하지만 const를 쓰는 김에 다 const만 써버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onChange라는 이 속성에다가는 화살표 함수는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펑션을 쓰게 된 형태가 어떤 건지 볼까요? 자, 펑션 쓸 때 형태는 괄호 중괄호입니다. 자, 그럼 onChange에다가 인라인 스타일로 이렇게 화살표 함수는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반대로 펑션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얘는 안됨. 얘는 안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다른 친구는 기억하기보다 형태 같은 이 콘스트를 쓰는 화살표 함수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스트링 타입 끝났어요. 두 번째 넘버 갑니다. 자, 넘버 타입이란 뜻으로 넘버라고 적었어요. 초기 값이 뭡니까? 0입니다. 0을 줬어요. 그럼 얘는 이제 숫자가 되는 거예요. 뭐 100을 주든 1000을 주든 숫자 아무거나 넣으시면 얘는 숫자입니다. 앞으로 아래에다가 h1 태그 넣으시고 넘버 버튼으로 보여드릴게요. 리셋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자, 리셋 누르게 되면은 0이 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초기 값을 10으로 주고, 자, 리셋 클릭했을 때 바꿔줘야 되겠죠? 자, 버튼을 클릭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의 속성은 on 클릭입니다. 자, 리액트는 특이하게 어떤 동작들을 on을 앞에 붙여요. 뭐 할 때란 느낌을 주려고 on 줍니다. 여기다가는 이렇게 화살표 함수 쓸 수 있고요. 여기다가 set 넘버를 바로 0이라고 주면 됩니다. 자, 버튼 누르면 이제 얘는 0 되죠. 오케이, 끝. 자, 그럼 버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 할 때 제가 두 가지로 보여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바로 값을 꽂는 거였고, 두 번째 값은 뭐였습니까? 이전 값을 가지고 오는 친구였습니다. 자, 이전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니까 이전 값에다가 1 더해가지고 전달해 줄게. 자, 그럼 그때부터 클릭하면 늘어납니다. 자, 마이너스도 대충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비슷하게. on 클릭에다가 화살표 함수 쓰고 set 넘버 적어줍니다. 이전 값 가지고 오고 이전 값으로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리턴 하면 끝납니다. 얘는 줄어들어요, 이제. 자, 그런데 내가 0까지 가는 건 이해하겠지만 0보다 떨어지는 건 내가 납득이 안 돼. 여기 안에다가 조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왜요? 자, 화살표 함수라는 건요, 이렇게 한 줄로만 작성해야 되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함수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걸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전 값이 0이다. 자, 그러면 return prep, 얘는 값이 0입니다. 0을 던져줘. 그렇지 않으면 그때만 마이너스 1 할게. 자, 새로 고침할 게 아니라 리셋 한 다음에 빼기 해볼게요. 이제 안됩니다. 작동이 안되는 게 아닌가? 더 했다가 빼기는 잘 되는데 0에서 멈춰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조건을 걸어두면은 조건이 걸려있는 것도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함수 형태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불리언 타입이에요. 콘스트. 자, 불리언인데 이거 헷갈리니까 스위치를 할게요. 스위치. 스위치가 안되네요. 자, A 스위치를 할게요. A 스위치. set A switch. 여기다가는 처음에 기본값으로 false를 주겠습니다. 얘는 앞으로 이제 불리언 타입이에요. 헷갈린다. 바꿀게요. 불리언. 자, 불리언 타입을 제가 바꾸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h1 switch is 어쩌고 저쩌고 써볼게요. 자, 불리언 타입이 true일 때는 on, 아닐 때는 off 적어주겠습니다. 버튼으로 여기다가는 switch라고 적어줄게요. 이제 버튼이 지금 꺼져 있네요. 자, 눌렀을 때 켜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on 클릭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자, set boolean true 클릭하면 이제 뿅 켜졌습니다. 하지만 꺼지진 않아요. 자, 꺼질 때 다시 바꿔가지고 false 저장한 다음에 자, 이렇게 끄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배포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사용자들은 켰다 꼈다가 이게 두 개가 안됩니다. 코드를 막 수정한 다음에 올리고 하는 거는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 값을 사용합니다. 이전 값의 반대 값이라고 하는 느낌표만 붙여주면 끝.
자, 껐다 켰다 됩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보여드렸죠. 첫 번째, set boolean에는 true 값을 집어넣냐, false 값 집어넣냐, 또는 이렇게 할 거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외울 게 세 가지면 끝나는 거겠죠? 응용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끝.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본 타입은 끝났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브젝트입니다. 자, 오브젝트를 부르기 위해서 일단 유즈 스테이트부터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리액트에서 추천하는 건요,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일단 const 이니셜 스테이트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볼까요? name age 20 갑니다. 그리고 nationality Korea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h1에다가는 이름부터 출력해 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사람 person, set person, use state에서, use 말고 state에서 initial state를 받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person이라는 친구는 객체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다 이렇게 객체 이런 거 담아 놓으면은 에러 터진다고. 자, 그럼 에러에 터진 이유가 문자열이나 숫자, 불리언 타입 이런 간단한 타입이 아니라서 그래요. 객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객체에다가 뭔가 이런 식으로 점 쓰셔가지고 접근해 가셔야 돼요. 자, 네임만 적어주면 되고요. 자, person의 age 적어주고, 또 person의 nationality 적어줄게요. nation 잘못 적었네. 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바꿔봐야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안에다가 input, 얘는 name 바꿀 친구. 자, age랑 싹 다 바꿔보자고요. 자, 인풋을 건드릴 때는 우리가 onChange를 썼습니다. 이벤트 받아오고 나서 set name에다가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중요한 건 지금 얘는 그냥 문자일이 아니라 객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set person. 자, set person을 바꿔주는 거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름 넣는 순간 에러 팡 터져버립니다. 추가가 안 돼버려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얘가 객체라서 그렇습니다. 자, 객체는 뭐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꿔줄 때도 이런 형태를 무조건 시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 set person 한 다음에 중괄호 쓴 다음에 여기다가 name은, 자, 이렇게 이타겟 밸류. 좋았어. 자, 적는 순간 이름은 살아나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자, age 넣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뭐 물론 여기 아래에 없어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다시 age랑 빨리 만들고 올게요. 붙여놓고 age 그리고 nationality 저장합니다. 자, 이제 age를 20 적으면 age만 남고 이름이랑 국적 사라지고요. 국적을 입력하면은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즉, 내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 이외의 값들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나온 게 이전 값을 사용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전 값을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set person 안에다가 이전 값 불러옵니다. 화살표 함수죠. 엔터 친 다음에 return에다가 객체를 넘겨줘야 돼요. 넘겨줄 때는 이전 값을 복사합니다. 이렇게 쉼표한 다음에 아까 했던 친구를 그대로 넣어주면 끝. 이렇게요.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랫부분에다가 짧게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전 값 불러오고요. return에다가 중괄호 쓰고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age 되는가 볼게요. 텍스트 윤부터 먼저 봅시다. 텍스트 윤 잘 되고요. age 20 들어갑니다. 코리아만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코리아부터 바꾸고 나서 빠르게 보여드릴게 잘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코리아까지 나와라. 잘 나오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줄여볼게요. 자, 첫 번째는 줄은 가만히 놔두고 두 번째, 세 번째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리턴 한 줄밖에 없는 코드예요. 그러면 화살표 하면서 시작하는 이 중괄호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리턴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원래 없앨 수 있어요. 오른쪽의 타입이 객체가 아니면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객체는 뭐 한다? 괄호까지는 써주는 게 예의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코드가 좀 더 짧아졌죠? 바꿔볼게요. 이것도. 자, 중간에 있는 객체를 잘라낸 다음에 화살표 함수에 있는 중간으로 없애버리고 괄호 안에 넣어주면 끝. 작동 잘합니다. USA, 뉴질랜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객체는 이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중복되는 게 있네요. 온 체인지가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3개나 쓰다니 이거는 좀 시간적 낭비인 것 같다. 개발로 효율을 좀 만들어 볼까? 자, 그런 사고를 한 다음에 위에다 만들 겁니다. 자, 온 체인 다 없애버렸어요. 위에다 만들어 버립니다. 함수를 const on change라 만들 거예요. 자, 이벤트를 받아옵니다. 자, 콘솔 로그 해볼게요. 타겟. 그 다음에 각각에다 넣어보면 되겠죠. 자, 이제 입력할 때마다 뭔가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값이 뭔지는 아래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벤트 타겟이라는 게 인풋 그 자체입니다. 이 자체에 있는 속성들을 뽑아야 되겠죠. 2개 뽑아올 거예요. 저희는 const. 자, name이랑 value 뽑아올 겁니다. 이 타겟에서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력할 때마다 잠깐만요. 출력 똑바로 안 되고 있는데. 출력을 name과 value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인풋에 있는 name이랑 value를 보여줘라고 하는데 name이 없어요. 자, 그럼 작업을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인풋에 있는 name의 속성은 얘는 말 그대로 이름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age고요. 자, 세 번째 친구는 얘도 nationality를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할 때마다 내가 입력하고 있는 값의 이름이 뭔지 알려줍니다. 뿅, name. 얘는 age, 얘는 nationality. 자, 이걸 제가 왜 알아왔냐면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오브젝트의 속성을 제가 다른 뭐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person의 중괄호 쓴 다음에 name. 이거를 출력해보면 재밌는 값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어디죠? 자, 콘솔 로그 해볼게요. 자, person의 name이 뭐냐? 이 타겟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자, 볼게요. 자, 내가 입력할 때마다 텍스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뭐죠? 인풋이 name입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값은 이 값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내가 인풋 다른 걸 선택할 때마다 바뀌니까 변수로 처리한 것 뿐이고요. 이제 이걸 선택해서 나오는 거는 age입니다. 얘는 뭐겠죠? 당연히 nationality를 보여줘야 되겠죠. 새로 고침한 다음에 nationality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 age. 자,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set 함과 섞어 버립니다. set person에다가 이전 값 불러오고, 자, 이렇게 복사했잖아요. 그쵸? 우리 여기다가는 이제 대괄호 적은 다음에 name은 value야. 새로 값을 넣어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입력을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타겟팅만 해가지고 제대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객체를 다루는 법 심화 버전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person을 담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추가하는 부상을 만들고요. 일단 여기다가는 on 클릭으로 간단하게, 자, set people이라는 친구를 만들 겁니다. 좀 이따가 people에다가 이전값 불러오고 나서
이렇게 추가해줘 라고 할게요. person. 자, 에러가 뜰 텐데 일단은 자, initial state 다음 뒤에 initial state를 다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빈 문자열과 숫자는 0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자, 아무것도 없네, 나이만 이렇게 있네요. 자, 추가 버튼이 있고요. 아래에다가 만들어줄 친구의 이름은 const 자, people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배열 만들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면 일단 아무거나 입력해볼까요? 덱스터 윤 20세 코리아 엔터 방 하면은 뭔가 들어갔어요. 자, 들어간 것도 눈에 보여야 되니까 아래다가 위를 태그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배열을 배운다고 하는 건요, 다시 갈게요. 자, 사람을 먼저 만들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배열을 만듭니다. 자, 우리가 시나리오 상으로 이름과 나이 그리고 국적을 입력하고 add 누르게 되면은 추가하는 거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화살표 함수 만드시고 set people 합니다. 자, people의 이전 값을 받아온 다음에 무조건 받아옵니다. 이거는 배열을 복사하고 쉼표한 다음에 새로운 person을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다 people을 이렇게 배열 자체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가공 처리할 때 map이라는 함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map이라는 친구도 콜백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는 무조건 값을 내뱉어 줘야 되기 때문에 리턴까지 한 큐에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콜백 함수의 인자값으로 person 데리고 옵니다. person. 그리고 리턴 안에다가 오신 다음에 태그를 입력하시고요. 키 값을 줘야 되는데 키 값은 무조건 유니크한 거야 됩니다. people 점 name이 person이죠. person. 자, person 점 name에다가 다르게 줄 거니까 이렇게 키 값을 다르게 주신 다음에 자, person 점 name 쉼표 그리고 person 점 age 쉼표 person 점 nationality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하고 추가해 볼게요. 덱스터 윤 20세 코리아 추가 방 한 명 추가됐습니다. 자, 추가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뭔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럼 버튼 자체에 있는 온클릭이 길어지니까 얘를 쓱 컨트롤 X 잘라낸 다음에 on add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놓고 여기다 조건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 person의 이름의 length가 안 되면은 return 자, alert까지 해주면 좋겠죠. name 만약에 person의 age가 잠깐만요. toString 0이면 return alert age.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의 nationality가 length가 없다면 이것도 return alert nationality 해줘라 까지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되면은 이렇게 한번 빵 추가시키고 set person이라는 이 친구를 initial state에다 initial state인가요? 네, 맞네. initial state로 초기화 시켜버린 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해 볼게요. 새로 고침한 다음에 덱스터 윤 20세 코리아 엔터 안 되네요. 자, add 초기화가 왜 안 되고 있죠? 안 넣었나요? 저장했나?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된 이유가 있었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인풋 자체에다가 밸류 값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밸류 값으로 person의 name 밸류 값에다가 person의 age 밸류 값에다가 person의 nationality를 넣어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덱스터 윤 20세 코리아 자, 추가 사라졌죠? 그 다음에 자, 아노드 얘는 40세
얘는 USA. 자, 추가.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아. 버튼이 한 개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리스트 안에다가 버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삭제 기능 구현해 볼게요. 자, on 클릭을 검색하시고 화살표 함수를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배열을 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set people 여기다가 이전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뭔가 가공 처리해 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거 쓰려면 스플라이스 있고요. 스플라이스.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const index를 검색하기 시작해요. 이때 people이라고 하는 배열을 가지고 이전 값이죠. 이전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find index 하면 됩니다. 자, find index 할 때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 people이라는 뜻으로 P에 있는 age가 아니죠. P에 있는 이름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person이란 이름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봅니다. 만약에 인덱스의 값이 0보다 작다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끝. 하지만 인덱스 값이 있다면 0 이상이라면 그때 이 친구는 뭡니까? 있습니다. 콘솔 로그 person index 이렇게 해봐요. 자, 삭제 누르는 순간 뿅. 어휴, 잘못됐네요. 자, 리턴 값이 없었는데. 귀찮은 일 해야 되네요. 삭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undefined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없을까요? 이전 값에서. 자, person이랑 people이어야 되죠? 잘못 적었네. people. 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자, find index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요. 자, map이라는 친구는 여기 인자값으로 person 다음에 이 사람의 인덱스를 알아서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럼 얘는 제가 할 필요가 없네요. 좋았어. 인덱스에 딜리트가 되게 쉬워집니다. 자, 삭제 누르는 순간 바로 출력해 주는 거 보니까 인덱스 알아서 만들어 주고 있네. 좋아.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복사라는 겁니다. 자, net copy라는 걸 하나 합니다. 여기다가 복사 작업한 다음에 copy는 copy 슬라이드. 자, copy 필요 없죠? 자, copy splice 쓰신 다음에 인덱스 잡고 한 번만 삭제시켜 준 다음에 이 사람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삭제 뿅 누르게 되면 없어져요. 자,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실험을 해볼게요. 자,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명이 있는데 한 명만 지우고 싶어요. 한 명만 지우고 싶어요. 자, 내가 한 명만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스플라이스 쓰는 거 말고 카피하는 거 말고 한 줄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이거입니다. set people. 자, 이전 값을 가지고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 자, 이전 값에다가 필터라는 걸 합니다. 필터를 할 때 P라는 친구를 가지고 오고 P라는 친구의 이름이 만약에 person이라는 친구의 이름과 같지 않은 사람들만 남겨주겠다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구글링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지식을 확장시키시고 저랑 같이 많이 쓸 거니까 맵이라던가 필터, 파인드 이런 친구들은 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계속 우리가 실전을 통해 가지고 배우도록 할게요.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필터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삭제가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 가지 배웠습니다. 오브젝트 다루는 거랑 배열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